수출 제한 완화가 대폭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만약에 완전히 타결이 되고 예를 들어 뭐 한 25% 수준에서 관세가 좀 어느 정도 일단락 되면은 다시 한번 호황을 맞이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상당히 좀 뜨거운 여름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11만 달러 넘어서고 업비트에서 1억 5천 넘어서니까 이제 꼭지가 아닌가? 뭐 그렇게 걱정하실 수 있는데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억은 일단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6월 10일 오전 7시 48분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11만 달러를 넘었죠. 간밤에 정말 좀 많이 올랐습니다. 간밤에 많이 올라서 현재 가격이 한 11만 100달러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11만 달러를 이렇게 빠르게 올라올 줄 몰랐네요.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랑 싸우면서 10만 달러까지 갔었는데 이러다 10만 달러 깨지는 거 아니야? 뭐 이 생각 되게 많이 했었는데 어느덧 돌이켜보니까 11만 달러 이때 살 걸 이런 생각 좀 많이 들지 않으시나요? 네, 이때 샀어도 10%나 이렇게 빨리 올라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모로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최근에 상승세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조정 없이 가지?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게 한 4월 초거든요. 4월 7일인가? 대략 요 정도 될 겁니다. 이때만 해도 7만 4천 달러였잖아요. 한 두 달 전이네요. 두 달 전. 두 달 전만 해도 7만 4천 달러였는데 벌써 최고점은 11만 2천이 살짝 안 됐죠. 11만 1,900.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조정받아서 10만 달러까지 깨지진 않았어요. 잘 지켜냈습니다. 10만 달러 지켜내고 그 다음부터 되게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죠. 충격파라고 하는데 임펄스로 올라오는 걸로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이대로 가면은 뭐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최고점은 돌파해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개인들은 관심이 없어요. 네. 비트코인이 이만큼 올랐는지도 다들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화 가치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와 가지고 비트코인 1억 5천만 원 다시 넘어갔죠. 사실 지금 예전 환율만 돼도 갑자기 환율이 원화 가치가 급등했잖아요. 그것만 아니었어도 최고점은 좀 넘어서지 않을까 싶은데 업비트 가격으로는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지금 김프도 없고 달러 가격이 좀 많이 싸져가지고 뭐 그렇긴 한데 글로벌 시세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얘도 뭐 시간 문제지 금방 최고점 넘고 2억을 향해 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2억이 다시 이제 가시권에 왔습니다. 한 30% 정도만 오르면 2억이니까 올해 2억은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나스닥 주식들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 좀 화해 무드가 조성이 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남자들끼리 뭐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는데 다행히 테슬라도 좀 반등이 좀 있었어요. 4.55%.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빅테크는 애플은 좀 안 좋네요. 애플 빼고는 대부분은 많이 오르게 된 것 같아요. MS도 올랐고 엔비디아도 올랐고 어저께 엔비디아가 장중한 때 좀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MS를 잠깐 이기고 1위를 살짝 했다가 지금 다시 2위가 됐습니다. MS랑 엔비디아는 계속 좀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알파벳, 구글 넘어서 가지고 다시 6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아마존 뭐 머지않아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승하는 날 아마존은 이렇게 1.6%씩 오르는데 우리 비트코인은 4%씩 오르잖아요. 네. 6월 내로 아마존은 일단 이기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뭐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여기 정도는 금 다음 시총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MS도 한 올 말 아니면 내년 1분기쯤이면 넘어가지 않을까요?
지금도 비트코인 투자하기에 저는 상당히 좋은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세일러옹이 또 매수했죠. 그래도 저번보다는 많이 샀어요. 저번에 700개 사서 좀 아쉬웠죠. 700개 좀 적잖아요. 좀 아쉬웠었는데 이번 주에는 한 1000개 정도 매수했습니다. 지난주보다는 매수량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수량이 좀 적었다가 많았다가 합니다. 수량은 계속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데 중요한 건 한 주도 빠짐없이 요새 계속 사고 있어요. 3월 달에 3주 연속 샀고 4월 달에도 3주 샀고 5월 달에도 5월 달에는 4주 다 샀네요. 6월 달에도 이런 분위기라면 한 4주 다 매수를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덧 스트래티지 비트코인 보유량은 58만 2천 개가 되었네요. 빠르면 1, 2년 내에 한 100만 비트코인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트래티지가 매수하는 양만 봐도 채굴자들이 채굴하는 양을 월등히 넘어서거든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오히려 비트코인은 디플레이션 자산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미국의 M2 통화량은 최대 사상 최고치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이미 여기를 넘어섰어요. 사상 최고치는 뚫어냈고 증가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은데 여기서부터 보면은 상당히 빠르죠. 최근 한 1, 2년 동안 돈을 좀 미국이 많이 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다시 예정돼 있거든요. 대략 한 9월부터 6월부터 할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땐 거의 없는 것 같고 9월부터는 금리 인하가 다시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고래동공 카페에 또 글을 몇 개 썼거든요. 오늘 뉴스가 많아서 글을 좀 많이 썼습니다. 한번 와서 보시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요. 시티그룹에서 일단 시티그룹은 대체로 낙관적으로 볼 때가 좀 많거든요. 올해 좀 불리시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말의 목표치도 주식이죠. S&P 500도 5,800에서 6,300으로 대략 한 10% 정도 더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수가 10% 오른다는 거는 진짜 불리시하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금리 전망도 올해 한 3번 정도 금리 인하할 거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 1월과 3월까지. 그러니까 시티그룹에서 금리 인하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여기는 패드와치 자료인데 요것보다 좀 더 불리시하게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더 팍팍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9월부터 시작한다는 거는 똑같이 보고 있는데요. 9월에 하고 10월에 하고 12월에 하고 또 내년 1월에 하고 내년 3월까지 해서 내년 1분기까지 총 5번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연속 5번이죠. 글쎄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뭐 패드와치랑 뭐 그렇게 큰 차이도 없죠. 시기의 차이는 조금은 있지만 별 큰 차이 없이 되게 상당히 불리시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내년 한 3월쯤 되면 이제 1년도 안 남았죠. 한 20만 불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1억 5천만 원 되는데 요 정도 되면은 대략 한 3억 정도 보면 되거든요. 앞으로 향후 비트코인의 상승 여력이 한 100% 정도는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100%까진 몰라도 최소한 한 50% 이상은 상승할 거라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11만 불 다시 돌파했잖아요. 되게 좀 불리시하게 상당히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그 기저에는 이 뉴스가 그 기저에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런던에서 트럼프가 온 건 아니고 시진핑이 온 것도 아니고요. 런던에서 고위급 뭐 중국에선 누가 왔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하워드 러트닉 그 상무부 장관이 직접 봤거든요. 장관급이 직접 갔다는 건 그만큼 권한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수출 제한 완화가 대폭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러트닉도 인터뷰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찌됐든 무언가 결과가 나오고 있는 중인 것 같고 6시간 진행됐는데 오늘 또 재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제 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좀 있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완전히 타결이 되고 예를 들어 뭐 한 25% 수준에서 관세가 좀 어느 정도 일단락 되면은 이게 좀 되게 오래된 묵은 원한이거든요.
얘는 무역 분쟁이 트럼프 1.0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중국 때리기가 시작돼가지고 이게 완전히 이번 참에 해소가 되면 어떤 식으로든 그러면 다시 한번 호황을 맞이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뭐 앞으로 일본도 이제 협상을 할 거고 우리나라도 이제 곧 하겠죠. 새 정부에 맞춰서 좀 협상을 하게 될 것 같고 뭐 EU 국가들도 앞으로 뭐 협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줄줄이 사탕처럼 수많은 나라들이 이제 미국하고 관세 협정을 다 맺게 될 거거든요. 몇 퍼센트가 될진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대부분 10% 안팎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미국 자국에 유리한 거는 아마 거의 관세 없이 들어오게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일단락 되는 게 7월 중으로는 대부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마무리되고 9월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되죠.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은 9월부터는 아마도 금리 인하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금리 인하 못하는 이유가 관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인플레이션을 자극할까봐 금리 인하 못하고 있는 건데 7월 달에 대부분 관세 협정이 다 마무리가 되면 금리 인하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페드에서도 이제 지켜보고 있는 게 연준에서 지켜보고 있는 이유가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자극 이것 때문에 두려워서 금리 인하 못하는 건데 이게 잘 해결되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겠죠. 보통의 경우에 9월에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해서 9월부터 주식이 오르는 게 아니라 9월에 금리 인하 되면은 선반영 되니까 대체로 7, 8월부터는 상승장이 시작되곤 합니다. 이 기대감이 되게 크게 작용을 하거든요.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상당히 좀 뜨거운 여름이 되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중국에서 관세가 30% 이렇게 높게 마무리가 되면 어떡하냐. 30%도 솔직히 이렇게 나쁜 건 아닌데, 어찌됐든, 이게 결론이 나잖아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거죠. 이게 시장은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어떤 쪽으로든 결론이 났다는 것만으로도 호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7, 8월에는 뜨거운 여름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국장이든 뭐 미장이든 뭐 비트코인이든 어떤 투자를 하시든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거나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지금 매수하기에 아주 나쁜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할 매수하기에 좀 좋은 시간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오늘의 메인 뉴스인데 여러분도 이걸 보고 한번 비트코인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릭 발추나스가 블룸버그의 ETF 전문 애널리스트거든요. 이분은 ETF만 다룹니다. 근데 비교를 해본 거예요. 이건 블랙락의 아이비트입니다. 이게 700억 달러인데 700억 달러면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10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0조 정도를 만드는데 걸린 시간, 거래일 기준입니다. 거래일 기준. 예를 들어 일주일에 월화수목금 있으면 5일, 5거래일 된 거죠. 그거를 데이로 따진 거예요. 잘 나가는 ETF들 여기에 나온 건데 대표적으로 뭐 금 ETF가 있죠. 얘가 상당히 짧은 편이었거든요. 1691일 걸렸습니다. 1691일. 이것도 대단한 성과인데 왜냐하면 700억 달러에 도달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 1691일 만에 도달해냈으니까 이 또한 대단한 건데 비트코인 보세요. 네, 아이비트 보세요. 이거 미쳤습니다. 341일밖에 안 걸렸어요. 대략 뭐 한 5분의 1 되나요? 4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되는 시간이 걸렸죠. 이 기울기 가파른 것 좀 보십시오. 얘네들은 요렇게 성장했는데 아이비트는 그냥 직선이죠, 직선. 요대로 가면 700억 달러가 아니라 1000억 달러 되는 것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다른 거를 다 포함한 게 아니라 그냥 아이비트 혼자서요. 뭐 FBTC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피델리티 뭐 이런 거 다 빼고 블랙락의 아이비트만 따져도 엄청나게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이제까지 한 1년 반 정도 되는 시간이 지났는데 1년 반 동안의 성과인데 정말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스트래티지 매수하는 것도 아까 보여드리긴 했는데 정말 매수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대략 한 20만 개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2024년 초만 해도 얘네가 갖고 있는 게 스트래티지 가진 양이 한 20만 개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혹자들이 한 21만 개 정도 모을 것 같다. 21만 개면은 비트코인 전체가 2100만 개니까 1%를 상징적으로 모으지 않겠냐라고 말을 했는데, 그거는 세일러를 너무 얕잡아 본 거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미, 훌쩍 넘었죠. 2배가 넘었습니다. 58만 2천 개를 모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전략을 짜내면서 어떻게든 돈을 끌어와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 이 속도로 매수하면 향후 1, 2년 내에 한 100만 개 정도는 무난하게 매수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스트래티지는 이제 세계 최대 고래가 됐으니까 앞으로도 이 지위를 계속 유지해 나가려고 하지 않을까. 비트코인을 바탕으로 한 좀 일종의 뭐 투자 기업이 되는 거죠. 버크셔 같은 투자 기업이 앞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웅달님이 이런 관점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저는 익숙한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스트래티지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시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트래티지가 이 전략으로 인해서 주가가 한 40배 이상 올랐잖아요. 그거를 보고 다른 기업들도 자극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상장사인 컬이라고 읽나요? 쿨? 하여튼 뭐 요런 테크놀로지 기업이 있는데 1300만 비트코인을 추매했다고 합니다. 대략 한 118개 정도? 100개 이상 매수를 했다고 하고요. 앞으로 한 3억 달러 정도 조달한다고 합니다. 그럼 뭐 몇천 개 사게 되겠죠. 대략 한 2, 3천 개 사게 될 것 같은데, 이런 기업들이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이번 참에 한번 간단하게 최근 것만 모은 겁니다. 옛날 거 뺀 거고요. 리믹스 포인트에서 일본의 상장사래요. 뭐 저도 잘 모르는 기업인데 한 44개 정도 매수했고, 영국의 상장사인 아네모이 보유 현금의 30%를 비트코인에 투자하겠다. 얼만큼인지 모르겠지만 투자를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아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런 영향들 때문에 당연히 11만 달러도 다시 넘어선 거겠죠. 앞으로도 이게 계속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본 쪽에서도 요새 인기가 많은가 봐요. 우리가 이런 데서 일본한테 뒤지면 안 되는데, 이번 정부에서 빨리 이렇게 법인에 대한 비트코인 매수 규제를 빨리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법인들이 매수해주기 시작하면 우리 한국인들이 또 불붙으면 무섭잖아요. 일본은 그냥 추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얘네도 오늘 8월까지 얼마 안 남았죠. 2달 내로 1000개 매수한다고 합니다. 비트코인도 이때 또 상승 압력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뭐 나스닥 상장사인데 여기도 한 3천만 달러 정도, 그럼 대략 이 중에서 450만 달러, 수량이 좀 많진 않습니다. 한 100개도 안 되는데 어찌됐든 매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뭐 ATIF 홀딩스, 여기도 역시 한 1000개 정도 모을 생각이라고 하고, 대략 한 몇백 개에서 1000개 정도씩 그냥 기념 삼아서 다들 모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나스닥 상장사만 해도 제가 알기로 한 10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걔네들이 뭐 100개, 1000개 이렇게 모으기 시작하면 비트코인은 금방 동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긴 또 캐나다의 상장사인데 거래소입니다. 증권거래소인 것 같아요. 여기도 역시 앞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할 예정이다. 120만 달러, 뭐 수량이 많진 않을 것 같은데 모은다는 게 중요한 거죠. 트레저 글로벌도 1억 달러, 1억 달러면 대략 한 1000개 정도 모으게 될 것 같아요. 여기도 5억 달러, 그럼 대략 한 4000개 정도 모으게 되겠죠. 4000개에서 5000개. 여기 호주 상장사도 비트코인 투자를 발표했고, 나스닥 상장사 솔라뱅크도 비트코인을 준비자산으로 편입하기 시작했고요. 이건 전번에 말씀드렸는데, 노르웨이에도 최초로, 상장사 중에 최초로 비트코인을 이제 편입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앙화 거래소, CEX라는 거는, 그러니까 바이낸스나 업비트 뭐 요런 데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중앙화 거래소들. 요런 데서는 현물 거래량이 지금 최소치입니다. 이게 많은 걸 이야기해 주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비트 같은 ETF 통한 매수가 좀 활발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앞에까지 보셨지만 기업들에서는 매수 세력이 엄청 붙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와 관계없이 중앙화 거래소에서는 거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쉽게 말해서 개인들은 관심이 없다, 요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장기 보유를 택하고 있다.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개인들이 관심 없는데 투자를 남들보다 앞서서 하고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을 빼고는 대부분의 개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은 뭐 대체로 한 2억이 넘어가거나 뭐 한 3억 정도 되거나 그때쯤 됐을 때 마지막으로 불꽃이 튀어줄 때 요때쯤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11만 달러 넘어서고 업비트에서 1억 5천 넘어서니까 이제 꼭지가 아닌가? 뭐 그렇게 걱정하실 수 있는데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모르긴 해도 2억은 일단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3억도 넘을 수 있냐? 이건 잘 모르겠어요. 2억 5천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3억은 좀 이들이 들어와서 좀 거품이 껴야 되는 가격입니다. 하지만 2억 정도는 충분히 무난하게 갈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앙화 거래소에서 갖고 있는 비트코인 물량이 역대 최저치입니다. 이렇게 적은 때가 없었어요. 한 2023년, 2022년 뭐 이때만 해도 한 340만 개의 수준이었거든요. 비트코인 보유량 총 개수가. 근데 지금은 240만 개도 깨졌습니다. 한 239만, 238만 뭐 요 정도까지는 제가 봤었거든요. 그 뒤에는 팔로우업을 못 하고 있어서 최신 데이터는 제가 잘 모르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네,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건 팩트입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이게 다 어디로 갔냐? 뭐 ETF 쪽으로 간 게 한 100만 개 되고요. 엄청난 수량입니다. 100만 개 정도 이렇게 갖고 스트래티지가 갖고 있는 게 아까 보셨지만 한 58만 개잖아요. 이런 물량들이 앞으로는 계속 늘어날 것 같고 중앙화 거래소에서 물량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살 때에는 뭐 ETF 통해서 사던가 이쪽에서 사던가 아니면 중앙화 거래소 통해서 살 텐데 여기 물량이 이미 되게 없잖아요. 물량이 비게 되면 매도하려고 하면 보통 여기 이렇게 호가가 쌓이고 매수하려고 하면 이쪽에 호가가 쌓이잖아요. 근데 매도자가 별로 없으면 이게 많이 비게 됩니다. 그럼 얘가 살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얘가 1000개를 살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까지 후루룩 긁으면 10,000달러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매수 세력이 늘어날수록 올라가는 폭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이걸 쇼티지라고 하죠. 물량 부족. 물량이 부족해지면 앞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져 있다. 지금 시장이 좀 상방으로 많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매수세는 늘어나는데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장기 보유를 택하고 있다. 이게 팩트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네, 우리가 모르지만 한 100시간 정도만 진지하게 비트코인을 공부해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좀 되게 설레이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현재까지 비트코인 연평균 수익률이 대략 한 30% 정도 되거든요. 현재까지 한 29%인가 뭐 요 정도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이렇게 높은 수치가 계속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만약에 한 20% 정도, 정말 보수적으로 잡은 거 아닙니까? 이제까지 한 30% 정도 되는데 20% 정도 이 수익률이 유지가 된다면 그리고 앞으로 한 30년 정도 이 추세가 유지가 된다면 얼마가 돼 있을까? 제가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1억 5천만 원인데 뭐 좀 조정받을 수 있잖아요. 조정받았다고 칠게요. 그래서 1억이라고 치겠습니다. 비트코인 1억 되면 제가 당장 사고 싶은데 아무튼 1억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30년 후에 비트코인 가격은 237억이 됩니다. 한 개만 있어도. 그럼 비트코인 한 개까지는 돈이 없어서 못 산다 하면은 1,500만 원 정도는 대한민국 사람들이면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마련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1,500만 원으로 0.1개는 매수할 수 있겠죠. 0.1개만 사도 30년 후에는 23억 7천만 원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좀 투자해 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30년이 너무 길다고 생각을 하시면 한 20년 정도는 보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20% 연평균 수익률이 20년 동안 유지가 되면 몇 퍼센트가 되냐? 한 38배가 됩니다. 38배. 그럼 현재 가격이 1억 5천이니까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한 40배 정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대략 한 60억 정도 됩니다. 60억. 어떠세요? 네, 요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앞으로 20년 후에 60억.
이거는 되게 보수적으로 본 거잖아요. 연평균 수익률을 20%로. 제 생각에 20년 후에 정말 아무리 못해도 한 100억은 돼 있을 것 같거든요. 20년 후, 2045년 요쯤 되는데 마이클 세일러는 한 1300만 달러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한 200억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얼마가 될지는 모르죠. 하지만 정확하게 맞추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0.1개라도 매수를 했다면 장기 보유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현재 투자하고 계시든 아니면 향후 투자 계획이 있든 너무 수량에 욕심을 내지 마시고 너무 평단에 욕심을 내지 마시고 수량과 평단을 좀 내려놓고 전략을 다시 짜서 장기 보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을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면 여러모로 도움이 좀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1억 벌고 2억 벌고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부자가 되는 게 훨씬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두려운 건 지금 현재가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지 않습니까? 불확실한 미래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비트코인 보유하고 장기 보유하고 이보다 좋은 전략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이렇게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걸 DCA라고 하잖아요. 돈 생기면 그냥 사고 장기 보유하면 됩니다. 돈생 강사하고 장기 보유. 이게 좀 최적의 전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타 투자 전략이나 더 깊이 있는 뭐 내용들이 궁금하시면 고래동 공부 멤버십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정보들을 많이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도 비트코인 적극적으로 보유하셔서 그리고 장기 보유하셔서 다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